그럼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무리가 다 됐고요. 내일장에서의 전략 이분과 함께 해보죠.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주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토마토 투자클럽 최원재입니다. 예,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주세요. 네, 미국 서비스 PMI 지수 상승에 패닉셀이 진정됐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, 서비스업 지표 덕분에 우리가 좀 반등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시는 건가요? 네, 거기서 미국 시장이 그것 때문에 좀 안정을 취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같이 좀 안정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오늘 단순히 뭐 기술적인 반등이다 이런 시각의 의견들도 있었고 뭐 지표 얘기.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 서비스 PMI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왔는지 그리고 이것의 의미도 함께 알려주세요. 네, 서비스 PMI 지수가 뭐 예상치에 부합했죠. 지금 51.4를 기록했는데 시장 예상치가 51.4였어요. 그러면서 경기 이제 확장 기준선이 이제 50인데 그 이상으로 좀 나와가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덜으면서 미국 시장도 좀 낙폭이 축소됐잖아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어제서부터 연기금이 좀 시장 방어를 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연기금이 오늘 한 2,400억 정도 사면서 시장 방어를 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. 삼성전자, 하이닉스 위주로 좀 매수를 좀 한 걸로 보고 있고요. 역시 시가총액 1, 2 종목들 위주로 연기금이 시장 방어를 하면서 그래도 뭐 80포인트 상승했고, 뭐 물론 여기서 뭐 100포인트 이상 뭐 그렇게 상승하면 더 좋겠지만은 위에 대기 매물도 엄청 많잖아요. 어제 또 매수한 분들도 있을 거고, 또 단기간에 또 이렇게 금방 많이 오르면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는 만큼 오늘 시장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뭐 만족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합격점을 주는 그런 반등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주 중반, 후반에도 계속 반등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? 일단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적 반등 구간은 맞아요. 어제 이제 좀 밑꼬리가 달리면서 어느 정도 상승을 암시를 했고,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어제 사지 못했던 사람들은 오늘 사는 것도 아침에 100포인트 정도 상승하면서 코스피 시장 출발했기 때문에 사기도 좀 부담스러웠잖아요. 그리고 지금 굉장히 그렇게 본다면 뭐 변동성 장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뭐 추격 매수보다는 역시 조금 눌림목 구간이나 뭐 이렇게 좀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좀 못 사신 분들은 좀 기다리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코스피 2,450포인트 이하에서는 좀 매수로 대응해 볼 만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목요일 날 내일 모레지요.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일단은 크게 상승도 못할 거고 크게 하락도 아닐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물론 시초가의 갭 상승이나 갭 하락은 나올 수는 있어요. 그런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역시 옵션 매도 포지션 쪽이 국내 기관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변동성이 시초가 말고는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요.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진정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지만 여지는 좀 남아 있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대로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시장이 어떤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. 그때까지는 당분간은 약간의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가격 조정이 한 번 좀 더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급반등이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급락이 이전의 저점을 깨는 뭐 급락이 나올 거다 이것도 아닌 상태로 판단을 해주신 건데 당분간은 좀 여진이 있을 것이다. 그러면 어제 이 만들었던 긴 음봉, 그 충격의 날, 그 음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에서 좀 왔다 갔다 한동안 이런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? 네, 좀 그런 흐름이 이어지다가요. 다음 주에 지금 옵션 만기를 지나고 수급이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에 상황이 좀 안 좋다. 그러면은 역시 뭐 전저점 한번 테스트 한번 또 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. 물론 예측은 어느 쪽이든 솔직한 얘기로 좀 쉽지가 않습니다. 쉽지가 않지만은 지금 여기서 뭐 바로 가기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금 여진이 조금 있으면서 그 다음 옵션 만기일 그 다음 주에는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. 역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또 안 좋으면은 그러면은 역시 조정은 8월 말에서 9월 초가 9월 초 정도로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
아직은 그런 마음을 놔서는 안 되겠네요. 대응 전략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이라도 그러면은 조금씩 이 박스권 내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줄 때 현금을 더 만들어 놓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, 아니면 일정 부분의 자금으로 또 짧은 매매, 샀다 팔았다를 반복을 하든지, 아니면은 여기에서 뭐 저가로 괜찮은 종목 계속 사담는 방법 등등이 있을 텐데 어떤 투자 전략 세우고 계세요? 일단은 수익이 난 것이라든가 본전에 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정 부분 좀 챙겨가지고 좀 매도하면서 현금 챙기는 전략 좋고요. 조금 전에 매매 관점,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합니다. 유효한데 그 잘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좀 했으면 좋겠고요. 여전히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싶습니다. 뭐 샀다 팔았다도 어느 정도 뭐 지수가 뭐 급등 뭐 이렇게 할 때는 좀 힘들잖아요. 그러면은 조금 빠졌을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2450포인트 밑에서는 그래도 2분기에 좋은 실적 기록했던 종목들 위주로 결국엔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.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눈에 띄었던 점이 반등 국면에서 유가증권 시장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,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제 폭락에서도 쌍끌이 매수, 오늘도 쌍끌이 매수, 지수 탄력도 코스닥이 좀 더 좋습니다. 코스닥 시장을 집중해 보는 건 어떨까요? 코스닥 시장도 어제 좀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 한 3,500억 정도 또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를 했고,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워낙 낙폭이 과대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. 672포인트 어제 뭐 저점 기록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700 코스닥 시장에 좀 중소형 중 가벼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뭐 중소형 종목들 아주 강한 것들이 나왔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가 좀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다 보고 있고요. 대신 거래 별로 적은 거나 호가가 너무 얇은 것들,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코스닥 시장이 그런 종목들보다는 역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호가 좀 두텁고 그런 종목들 위주의 코스닥 시장 접근은 좋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.